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엊그제까지 우박이나 눈보라가 몰아치고 해서 또 비도 어마무지하게 쏟아져서 오늘쯤은 벚꽃이 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지는 게 아니라 지가 질 만큼 물러섰을 때 비바람이 오면 조금 빨리 질지라도 힘이 있을 때 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꽃잎도 스스로 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는 것이지 떠밀리는 일은 없다라고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결고히 메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지금부터 몸놀림을 좀 할 건데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번쩍. 네. 내리고 왼손 들어보세요. 네. 양손 다 들어보세요. 네. 내립니다. 말 잘 들으십니다.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번쩍번쩍 들면 어깨 뭉치게 다 풀립니다. 지금도 조금 풀리셨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손을 번쩍번쩍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손 들면 포인트 드려요. 그러니까 손만 들러도 20포인트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를 모아 나가셔서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한테 상품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뼉 한번 쳐볼까요? 누구 손뼉이 가장 큰가요? 네, 그만. 여러분 정말 착실한 분들이신데요. 손뼉을 치면 염통이 튼튼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서슴없이 치셔야 하고 또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다. 근데 영 싱거워도 크게 웃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요. 아재 개그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시려면 일단 잘 치셔야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그러니까 점수는 그 스마트폰에 계산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더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많이 나아져 가지고 덧셈이 잘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모으세요. 그리고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에이, 심했다. 그러지 마라. 60대 정도요? 네? 60대 정도. 제가 53살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 네?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떻게? 꺼봉이 몇 년생이야? 저는 5, 6년 12월인데요. 그렇지. 56살. 나는 53년, 53살. 나도 앞으로. 그러니까 나보다 형이지. 맞아요. 자, 53인데 여기서 40을 빼면 13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13살 우리말 공부를 하고 했지만 13살, 23살, 33살, 43살, 53살 나까지 뭐 나이 더 드신 분들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함께 나눠도 좋을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하고 저는 다 13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니까 또래 동무잖아요. 그래서 동무가 돼서 얘기를 해보는데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그러니까 그 전에 오른손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 든 사람들은 30포인트씩 가산하세요. 네. 잘 적어야 돼요. 암산해도 괜찮아요. 암산해도 괜찮고. 자, 키라는 말 들어봤죠? 키. 들어본 사람 손 들어야지. 그렇지. 손 먼저 든 사람은 50점, 뒤에 든 사람은 20점. 자, 키. 키가 뭐예요? 이거.
30점. 그래도 말했으니까. 그 키 아니고 내가 얘기한 키는 네. 내 키요. 80포인트. 80포인트. 그래요. 키. 근데 이 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키. 키우다. 비슷해. 30. 크다. 100포인트. 크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머리가 더 앞서갔는데요. 실은 크기에서 나왔어요. 키는 크기를 줄인 말입니다. 크기가 얼마야 하다가 키가 된 거예요. 키. 자, 그러면 둘레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 자, 손만 들어도 아까 포인트 올라간다고 했죠? 네, 30포인트. 두께, 땡. 네. 둥글다, 비슷한데 30포인트. 또, 네? 오, 100포인트. 두르다. 예, 그래요. 우리가 허리 둘레, 머리 둘레, 엉덩이 둘레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름은 어디서 왔을까? 지름. 네. 오, 100포인트. 무조건 손을 들어야 해.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계산해야 하고 어떤 때 어떻게 말하느냐, 손 드는 거. 손 드는 것도 오른손을 들면 30포인트, 왼손을 들면 20포인트. 그러니까 손 들고 맞추잖아? 그럼 오른손을 들었으면 12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인트는 100포인트 했어도 120을 더해야 해. 왼손을 들었으면 130을 더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볼까요? 몇 점이에요? 210점. 또 50점. 또 130점이요. 또 100점. 네. 50점. 50점. 네. 자, 지금은 210점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찾아보면 우리가 길이, 크기, 넓이. 자, 그럼 하나만 더. 부피는 어디서 왔을까? 부피. 네. 네? 우와! 100포인트. 근데 왼손이 포인트가 더 높다는데도 오른손 들어. 왜? 늘 오른손 들어 버릇해서. 이거를 의식하면 왼손을 들어야 10포인트를 더 받는데 아깝다. 네, 부풀다. 두 손 들으면 10포인트. 왜냐? 나를 다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보면 입체라고 하면 동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피라고 하니까 부풀다에서 왔다는 것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 하게 되면 동떨어지는데 몸이 튼튼해 하는 건 어떻게 될까? 내가 너 몸이 튼튼하려면 아침에 밥을 든든하게 먹고 추운 날에 갈 때는 옷을 든든히 입고 가. 그리고 운동을 힘껏 하면 몸이 힘살이 단단해져. 그런데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 탄탄해져. 그러면 튼튼한 거야. 이렇게 되면 건강 얘기하면 이것 따로 외워야 하지만 하나를 하면 연이어서 나와요. 든든하다 하나 하면 탄탄하다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고구마 줄기를 하나 딱 이렇게 끌어당기면 고구마 덩어리가 막 따라 올라오듯이 그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지금 한창인 꽃이 뭐죠? 벚꽃. 그 앞에 벚꽃 닮은 애는 누구?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손을 들어야 포인트가 나가. 소피. 네. 자, 70포인트. 네, 이렇게 손을 들어야 그냥 말하는 건 포인트에 가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매화, 진달래, 개나리, 목련,
영산옥 말고. 이런 애들을 싸가지 없는 꽃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왜일까? 싹이 네. 없어서. 짝이 없어서. 네, 80포인트. 이쪽은 좀 아쉬우니까 50포인트.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돼요, 손뼉을. 누가 맞히면 열심히 쳐야 돼요. 손뼉만 쳐도 10포인트. 네. 계산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직접 계기는 그 환승을 했을 때예요. 여러분, 환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연도로. 가깝기는 해요. 근데 지금 손을 안 들어서 포인트를 못 받는 거야. 아, 좋아요. 일단 50포인트 드립니다. 자, 이게 왜 강연자가 왜 유리한 줄 알아요? 자기는 환승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찾아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저께 찾아봤어요. 무료 환승을 처음 한 거는 2001년에 김혜 씨가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시범 도입은 2001년 7월 1일에 고건이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승이 제대로 된 건 서울이 2004년 7월. 그 다음에 부산은 2011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찾아본 이가 똑똑하게 굴 수밖에 없어. 그럼 아까 싸가지 없는 꽃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게 싹수 없다. 싹수라는 말을 전라도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잎이 나기 전에, 싹이 트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애들을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얘네들은 그럼 어떤 꽃이냐? 부지런한 꽃이에요. 한 해 전에 잎을 먼저 피죠.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것을 한 해 동안 공들여서 피워. 그래서 이른 봄에 먼저 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보다 먼저 눈에 띄니까 종족을 이어가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런 꽃들은 우리말로 하면 무슨 꽃? 부지런한 꽃.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 부지런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니라 바쁜 사람이 일찍 죽어요. 바쁜 사람이. 무조건 손을 든 사람들은 포인트는 계산하세요. 그런데 부지런하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쁘냐? 일을 나처럼 밀어놓는 사람. 아이, 요거야 뭐. 이렇게 밀어놔. 근데 나중에 밀린 게 많아. 그럼 바빠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쁜 사람은 자기 용량을 몰라. 내가 열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한 15이나 13, 14, 뭐 20개까지 받아놓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쫓겨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용량보다 넘치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티코 타는 사람 없으니까 티코가 뭐 경사각이 막 이런 데를 에어컨 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열받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게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티코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고 고바위로 올라가는 거 같이 하면은 열받아서 잘못하면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죠, 엔진이. 퍽 하고 터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열심이라는 자를 한번 훑어보세요. 뜨거울 열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을 데펴서 하라는 거죠. 마음이 식으면 몸도 식어. 몸이 식으면 못 움직여. 그런데 거듭 열심히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한심해야 돼. 서늘한 마음심. 근데 우리는 한심한 놈 그러면 욕하는 걸로 들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한심하다. 근데 그 한심의 한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넉넉할 한, 여유로울 한이 있어요. 한가하다 할 때 쓰는. 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7년 동안을 2시간 30분만 잔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어땠을까? 천식 때문에 고생했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에 고생했어요.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한다고 하면 다들 죽도록 하는 걸로 생각해요. 죽도록 해야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힘껏 하세요. 이 힘껏이라는 건 뭐냐?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넘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황선 스님이라는 분 길상사 3대 주지인데 이분이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m 달리기 경기가 세계 경기가 해서 칼 루이스하고 존 벤슨이라는 흑인들이 와서 10초대 안으로 9초 몇 대를 떴다고 막 보도가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다 극복한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황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게 저는 아주 큰 슬기로움을 얻었는데 극복한다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만 남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이랬어요. 야 이게 정말 도만 딱 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천일기도를 산문 밖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송광산한 절 밖으로 안 나가는데 그 천일기도를 3번 한 사람이야. 아 도만 닦아도 물리를 터득하는구나라고 알았었어요. 근데 뒤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미국의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태어났던 존 헨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랬는데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9만 평의 땅을 가진 큰 농장주가 됐어요. 나이 40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게? 이 사람이 고혈압, 관절염, 위궤양, 밥 제때 못 먹으니까 딱 오는 게 위궤양이죠. 이걸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80년대에 그 이제 학자가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했지만 80 넘도록 살기는 했나 봐. 그러고 조넬리 잣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뤘다는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부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원고를 보냈더니 지금은 이제 이 원고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그 애드립인데 편집자가 여기서 조넬리 잣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실험을 해보라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 왼손 들어보세요. 네. 열심히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언제요? 아주 그냥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20, 30, 40대, 그다음 50, 지금 현재는 또 일을 놓고 가정에서도 또 그거에 맞는 부합한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스스로 열심히 번아웃이 온 적이 있어요? 번아웃은
어깨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깨는 좀 괜찮은데. 풀려 있어요? 네네. 요즘에는. 근데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때는 꽉 막혔었죠. 네. 비염이 심했고. 음, 비염이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네.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때 음.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현재는 집안일이니까 제가 이제 제 몸을 딱 알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편안해. 바로 이게 이제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힘 닿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물질하는 해녀들은 숨만큼만 있다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전복처럼 크고 좋은 거는 깊은 데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잘 안 따지거든. 그러니까 요거만 더 따고 여러 개 주워야 되니까 하다가 올라올 숨을 놓치면 뭐 30년 된 해녀도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수면까지 닿을 때까지 올라올 숨은 남겨둬라. 이래서 힘껏이라는 말을 숨껏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숨 막혀 죽지 않을 만큼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 동무 중에 부부가 다 어깨 수술을 했어요. 왜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은퇴했으니까 두 부부가 경기도 나가고 배드민턴을 그렇게 치는 거야. 어깨가 망가졌는데 수술해가지고 이제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아파하면서 써요. 파스 붙이고. 그만두라 그래도 못 그만둬요. 그건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못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중독, 공부 중독, 저는 배움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느리게. 제가 별명이 늘보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7년 동안 2시간 반밖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잘한 것은 뭘 배우질 않았어. 학교도 중학교 1학년을 중퇴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희망설계 아카데미 심사위원도 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켰었는데 한 번은 뽑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인터뷰를 제가 했거든요. 2분 앉혀놓고 쫙 보니까 뭐 하버드서부터 미래에셋 대표이사서부터 뭐 이력이나 이게 자격증이 막 몇십 개씩 쫙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 자격증이. 그래서 내가 삐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 미래에셋 대표이사였던 58년생이더라고. 그 이가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여러분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 짚어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자격증이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나도 자격증이 3개 있네요. 그랬더니 옆에 앉으니까 하나는 알겠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운전면허증이래. 그래서 손뼉을 제가 쳐줬죠. 그러고 2개가 더 있다고 맞춰보려니까 못 맞춰요. 대한민국에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증이요? 네, 그게 있더라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또 하나는 지금 복지카드라고 바뀌었는데 그때도 복지카드로 바뀌었을 때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오른다리를 절거든요. 그래서 3개가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심사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힘들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이 책은 아까 이제 싸가지 없는 꽃 얘기를 했듯이 잎을 한 해 전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키 같은 얘기는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아이들 그림책을 쓰고 싶은데 내 몸에 있는 우리말이라는 것을 하려고 그거 어젯밤에 오늘 제가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강연 자리 올 때 설레거나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밤을 좀 설쳤는데 그 떠오른 게 전부 우리말 관계에서부터 지금 이제 그거예요. 키, 뭐 몸무게, 둘레 이런 거를 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말, 몸이 짓는 말, 몸에 있는 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아마 이 북토크를 한다라고 자리를 안 마련해 줬으면 그 생각이 안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 북토크하고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도 약간 콧물기가 있는데 어제 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행사에서 보통 이제 그분들이 막걸리를 주면 제가 여러 잔을 받아 마시거나 뭐 맥주까지 마실 때가 있는데요. 어제는 내가 오늘은 안 마실 거야 그러고 했더니 한 잔. 근데 좋은 동료들이라서 권하지를 않아요. 그래 일찍 마치고 갔는데 어쩌녁에 오솔오솔 춥고 힘이 들어서 쌍화차를 한 잔 마시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콧물이 많이 나와요. 그 씻으면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봐달라. 몸한테 사정을 했어요. 오늘 뭐 이후 오후 시간은 좀 괜찮은데 오전 시간에 새로 제 얼굴을 보는 분도 있을 테고 만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너누룩해주면 내가 조금 더 몸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줄줄 흐르던 콧물이 아까까지 그 뒤로 깨끗해졌어요. 근데 저는 몸하고 얘기하는 적이 드문드문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2013년이었죠. 그때는 청년 창업자들을 만날 때였는데 그때도 인터뷰할 때였어요. 자금을 한 기업당 5천만 원씩 주는 거 심사를 할 때인데 60명을 제가 인터뷰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다른 데서 강연할 자료를 만드느라고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잤는데 아침에 씻으러 그때는 이제 딸하고 같이 살 때예요. 나오는데 딸이 보더니 오른쪽 눈이 아빠 시뻘게 그래요. 거울을 들어가니까 온통 빨간 거예요. 뭐 빨간 점이 아니에요. 씻으면서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리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무리를 이따금이지만 할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 창업자들, 40이 넘은 창업자들을 만날 때면 안대를 하고 가도 되는데 이 청년 창업자들은 만 20살이 넘은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심사하는데 안대를 하고 가기가 좀 그러니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다라고 세수 딱 하고 거울 봤는데 말끔해졌어요. 딱 나오니까 딸이 아빠 눈이 금세 깨끗해졌어. 아까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오해나 이것도 말로 푸는데 내 몸에 있는 세포들 하고잖아요.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그럼 이들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서 사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고 잎을 한 해 전에 달고 꽃 피울 마련을 했던 식물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제가 13살 어린아이들에게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떤 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읽고 미리 우리말에 좋은 것을 떠올린다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요즘에 제가 글쓰기를 우리 동무들, 공업평화도서관 관장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하고 한 해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날입니다. 오후 시간에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한자 말을 우리말로만 고쳐주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서 도타움 또는 문맥에 따라서 살가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딴 데는 손을 전혀 안 댔는데 그 글을 본 이웃들이 글이 참 정겹고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더래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낱말만 우리말로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살려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약속도 많이 어기고 이게 그런 까닭은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그래서 실은 그 뒤에 계약한 책들이 먼저 나온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근데 오래 걸려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내 온 생이 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읽어보시고 좋은 느낌이 들면 좀 사서 이웃들에게 나누면 좋겠어요. 요즘에 출판사들이 매우 어렵다고 해요. 어느 출판사 할 것 없이 제가 거래했던 출판사들은 지금 12월 3일 이후로 거듭해서 적자를 어마무지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북토크 가가지고 제가 책을 사달라고 얘기한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비친의 공인의 관장한테 20권 갖고 와라. 그거는 다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책을 팔면 저하고 출판사 좋죠. 근데 읽는 정말 괜찮은 책이라면 독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뭐 커피 한 두세 잔 정도 값으로 그만한 선물이 드물 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